자,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이 계속 이제 묻는 분이 계셔서 얘기해 드리는데, 집중반이라고 있습니다. 집중반이 이제 다음 주에 14일부터 하는데, 그 원래 일요일 날 이제 우리 선생님이 하려고 했는데, 일요일 날 이제 그 못 하시는 분들도 많아가지고, 그 금요일 날을 잡아놨어요. 금요일 날 그 이제 우리 선생님이 아니고, 임충훈 교수님이라고 있어요. 임충훈 교수님이라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서울에서 내려오시는 분인데, 예. 인강드림 이런 데 보면 나와요. 나오시는 선생님이고, 그분이 이제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인원이 별로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오전만 했다. 저녁에 수업 신청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오전에 6명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6명만 일단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집주만 저기 붙여있는데 좀 잘못됐더라고요. 저 나중에 바꿀 거예요. 그 일요일이 아니고 이제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집중반은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날 테스트. 이마에 했는데 안 되겠어요, 일주일에. 민법 개론 하는데. 민법 개론, 토요일 테스트. 민법 개론, 테스트. 맞죠? 2차도 하는 것도 아니고 1차만 집중하는데. 맞죠? 1차 되겠죠? 네, 그래 되겠죠. 그래서 작년에 우리 보면 2차 준비하신 분들도 한번 보시면 2차 수업할 때 그 대부분이 뭡니까? 작년에 1차 집중반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도 한번 물어보시면 돼요. 맞죠?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이제 1차 집중반은 뭐만 100일 만에 1차를 조집분다. 알죠? 네. 합격률 80%입니다. 알죠? 80%. 자, 그게 목표예요. 2차 자신 없으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2차까지 하겠다 그러면 이제 뭡니까? 그 집중만 하면 안 되고 같이 해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집중반은 오전에만 수업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이제 여기 그 임충훈 교수님이 어딥니까? 그 김해에서 강의하고 오전에 여기 수업하고 오후에는 못 한다더라고. 서울 가셔야 되니까.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 아시고. 자,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자, 그래서 다음 주 14일부터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작은 강의실에서 합니다. 작은 강의실에서. 그래서 작은 강의실에서 뭡니까? 좀 안 되면 또 뭡니까? 나머지도 좀 하고 해야죠. 예. 여러분, 저 옛날에 초등학교 기억나시죠? 공부 못하면 나머지 공부하고 하는 거. 아시겠죠? 예. 중간중간 테스트하고, OX 문제 치고 하고 이렇게 합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하고 토요일 날 2주에 한 번씩 격주로 테스트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면 되고. 자, 우리 이제 일반 반은 뭡니까? 그대로 월수 그대로 가면 됩니다. 월수. 그렇게 알고 계시고. 자, 갑시다. 자, 이제 어디 가냐면 상린관계입니다. 상린관계. 이웃토지와의 무슨 관계? 서로 상자, 이를 링자. 이웃하는 부동산의 이용조정 관계를 상린관계라고 합니다. 자, 상린관계인데 요거는 소유자끼리, 부동산 소유자끼리 인정되는 건데, 자, 어떻게 됩니까? 요 사람뿐만 아니라 지상권자나 전세권자도 이웃 토지와의 이용조정 관계가 적용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준용된다고 되어 있어요. 준용 규정이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지상권에서는 290조에 되어 있고요. 전세권에서는 상린관계 내용이 319조에 보면 준용된다고 딱 되어 있어, 법에. 알겠어요? 네,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책에 한번 보겠습니다. 155페이지. 상린관계의 나오는데 1항 인접하고 있는 부동산 소유자 상호간 이용 조절을 도모하기 위해서 소유권의 제한이나 확장하는 내용을 하는 게 뭐라고요? 상린관계다. 그래서 2번에 별표항에 넣으셔야 돼요. 지상권과 전세권도 준용됩니까? 안 됩니까? 되고. 자, 강행 규정이 아니고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입니다. 242조. 건축물 간의 건의는 반 미터 떼야 된다는 거. 242조도 임의 규정. 자, 244조. 지하시설 할 때는 경계의 반 깊이의 반 이상을 두어야 된다는 내용도 임의 규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역권과 상린관계의 차이점 나와 있는데, 요거는 옛날에 16회 때인가 17회 때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자, 간단히 정리할게요. 자, 우리가 지역권은 배웠잖아. 자, 그 다음에 상린관계 갑시다. 자, 지역권은 자, 어떤 겁니까? 타인의 토지에, 갑의 토지에 여기 지역권 설정해가지고 공로로 나갈 길이 없어가지고 요 통로 개설하죠. 통행 지역권 설정합니다. 그래서 요역지 소유자가 승역지에 지역권 설정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계약합니다. 무슨 행위로 승인합니까? 법률 행위죠. 법률 행위로 승인을 하고.
자, 상인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법에 돼 있어요. 법률 규정입니다. 자, 지역권은 등기합니까? 안 합니까? 설정 등기하죠. 어디 합니까? 승역지 하죠. 승역지. 맞죠? 승역지 토지에 사용 수익하니까 그 부분인데 일부를 사용한단 말이야. 전부 사용한다고 하면 승역지 해야지. 그래서 승역지 하죠. 설정 등기를 하고 또 상인관계는 등기 안 합니다. 예.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다. 자, 그 다음에 소멸시효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지역권은. 소멸시효. 지지전,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20년간 행사하자면은 말소 등기 필요 없이 소멸한다. 들어봤어요? 소멸시효 걸립니다. 근데 상인관계는 부동산 소유자 이용조도 관계니까 이건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소유권이니까 항구성에서 소멸시효 걸리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접성. 자, 인접성을 요하지 않습니다. 용수지역권 어떤 겁니까? 여기에 저수지인데 여기에 승역지, 물 땡겨 와가지고 여기 요역지 해가지고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인접성을 요하지 않는데, 자, 우리가 상린관계는 이웃린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인접성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 있어야 됩니다. 요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 박스 있죠? 박스 있지요? 보지 마세요. 요 정도만 하면 됩니다. 봐도 되고, 요거만 체크 딱딱 하면 돼. 자, 됐어요. 넘기면 됩니다. 넘기면 돼요. 자, 넘기시면, 자, 상인관계 주요 내용 나옵니까? 나와요? 자, 이제 인지사용청구부터 보도록 합니다. 인지사용청구는 216조 내용 또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인지사용청구는 뭐냐? 여기에 이제 뭡니까? 건물이, 갑토지고 건물이 있는데, 이게 을토지예요. 자, 태풍이 와가지고, 이 벽이 떨어져 나갔어. 떨어져 나갔어. 그러면, 우리가 차바라든지 이런 게 와가지고 박살났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고쳐야 되죠? 맞아요? 고쳐야 되잖아. 그럼 옆에 토지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죠? 이게 인지사용청구권. 인지가 뭐야? 이웃하는 토지의 사용청구권입니다. 좀 사용하자. 그래서 크레인 갖다 놓고 고칩니까? 고칩니까? 건물이 없으니까 이해가 안 돼. 태풍 와서 떨어져 나와 봐야 알지. 뭐, 맞죠? 해보면 알아. 그래서 뭘 합니까? 옆에 좀 땅 좀 쓰자. 그래서, 좋다. 나중에 초장 사래. 이래가지고, 알았다. 그래서 고칩니다. 근데 하루도 아니고 며칠을 서봐. 그럼 얘가 뭘 합니까? 갑이 더가지고 쉬버립니다. 그럼 입에다 뭐 해줘야 돼요? 돌을 팍 꼽아줘야 됩니다. 그 법에 돼 있어. 손해를 보상해줘야 된다고. 아니, 남의 땅을 그냥 잠깐 쓰는 거야. 좀 한두 시간 쓰는 거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하라고 할 수 있잖아. 맞지? 근데 며칠 동안 사용하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가만히 있습니까? 뭐라 합니까? 안 합니까? 잘 몰라 보네. 우리 와이프도 저희한테 막 멜로디 하잖아. 입에 돈 탁 집어보면 팍 답답합니다. 입. 알겠어요? 똑같은 거 아니야? 자, 뭘 하면 어떻게 입에 탁 집어야지. 맞죠?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이게 뭐예요? 인지사용청구입니다. 알겠죠? 근데 주거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승낙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됩니다. 판결을 가르면 안 돼요. 알죠? 근데 주거에 들어갈 때 승낙 없이 들어가면 뭐예요? 주거 침입죄입니다. 형사적인 문제돼요. 자, 봅시다. 156페이지에 가서 인지사용청구권 볼게요. 이웃 토지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이웃의 주거에 들어갈 때는 주거에 주고 놓고 이웃 사람의 승낙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216조 한번 볼게요. 1항. 토지 소유자는 경계나 그 근방에서 담 또는 건물을 축조하거나 수선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웃 토지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좀 사용하자. 알겠어요? 태풍 와가지고 벽이 떨어져 나갔으니까 좀 사용하자. 그러나 이웃 사람의 승낙이 없이는 뭐에 들어가지 못해? 주거에 못 들어갑니다. 주거 침입죄예요. 아시겠죠? 작년에 이제 이게 재밌는 판결이 바뀌었죠. 남편이 바람 폈는데 여자를 데리고 들어왔다. 그럼 뭐 이게 주거 침입 의미가 아닙니까? 그 안에서 집에 데리고 들어왔다. 주거 침입죄였어. 옛날에 처벌됐어. 근데 작년에 법을 바꿨어요. 대법원 판사들이. 어떻게 보면 주거 침입죄가 아니다. 왜? 남편의 뭐가 있습니까? 승낙이 있은 거니까. 또라이죠. 그거라도 처벌해야 되는데 지금 저는 판결이 좀 잘못됐다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간통죄가 또 없어졌잖아.
잘 모르시나 보네요. 요즘 문제 간호제가 없어졌어요, 이제. 맞죠? 그래가지고 모텔이 잘 되다가 코로나 때문에 장사 나쁘죠, 지금. 모텔 잘하세요, 옆에. 모텔. 맞죠? 모텔 엄청 잘 됐거든. 그때 간호제 폐지되고 난 다음에 완전 호황이었다고. 예? 무슨 말이죠? 잘 모르시나 보네요. 이런 거 얘기하면 되나? 19금인데, 여러분 19세 미만이셨어요? 진짜, 그때 어떻게 했냐면, 모텔 그 사잖아요. 그러면 대출을 90%까지 줬어요. 엄청나게 줬다니까. 예? 그래서 여기 많은 모텔 또 옛날에 뭡니까? 20억 대출 받아가지고, 뭡니까? 이게 확 묻혔잖아요. 좀 알거든요, 이 아주머니. 알죠? 그래서 이제 지금 죽으려고 그러죠. 왜 죽으랍니까? 이거 하루에 뭡니까? 이거 옛날에는 5바퀴, 4바퀴, 5바퀴 돌렸는데, 지금은 뭡니까? 2바퀴 돌리기 힘들다 그래. 미치라 그러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고 있습니까? 19금입니다. 만나잖아요. 인사하고 하면, 아이고, 한국 잘 되나? 우리 한국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학생이 없습니다. 막 힘들어 죽겠습니다. 이러면 자기는 뭐, 아이고, 그런 얘기 하는 거야. 몇 바퀴 못 돌린다고. 미치겠다고. 예? 그래서 아줌마도 다 자르고 자기가 와서 빨래 넣고 다 한다면서 막 말리고 한다면서 그렇게 하더라고. 예? 그때 간도제 폐지돼 그랬어요. 간도제가. 그 주거침입죄가 이제 뭐냐면은 승낙이 없이 들어가면 형법상 이제 뭡니까? 주거침입죄 되거든. 그래서 그걸라도 처벌했는데 이제 그게 뭡니까? 어떻게 보면 죄가 안 된다고 그러는 거야. 왜? 남편 승낙받고 데리러 들어갔으니까. 그럼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좀 잘못된 거죠. 가족의 평화를 깨는 거잖아, 이거는. 맞죠? 이거라도 쳐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것도 못하게 만들어 버리니까 이제 알아서 피라 이겁니다. 뭐 피는지 몰라도 알죠? 희한하게 만들었어요, 지금. 하여튼. 자,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혼할 때는 뭡니까? 이제 그게 귀책 사유가 돼가지고 재산을 많이 빼앗아 보죠. 네, 그런 건 있는데, 근데 이제 뭡니까? 그거 하여튼 뭐 좀 제가 봤을 때 좀 잘못된 판결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때린 게 아니니까 뭘 할 수도 없잖아요. 맞죠? 네, 어쩔 수 없는 거지. 대법원 판결 아닙니까? 따라야죠. 대판. 맞죠? 따라야 됩니다.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에도 해놨어요. 주거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승낙이 있어야 됩니다. 승낙이. 그래서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판결로도 가늠할 수 있다. O입니까? 있습니까? X야. 주거에 들어갈 때 반드시 승낙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냥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서 설명해 준 거야. 자, 2번. 전항의 경우 이웃 사람의 손해를 받을 때는 뭘 한다고 해서 시부린다 그랬죠? 자, 옆에 토지 좀 사용하자. 내가 건물 좀 파손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벽 공사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축조를 위해서. 자, 그랬을 때 뭡니까? 사용했을 때 옆에 사람이 와서 뭘 한다 그랬어요? 시부린다 했잖아? 시부린다를 모르는 것 같은데 경상도 사람도 아는데 뭐라 한다. 알겠죠? 뭐라 한다가 시부린다는 얘기입니다. 알죠? 뭐라 한다. 그럼 보상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화기 이웃 사람이 손해를 받았다. 의뢰 토지를 사용하고잖아, 지금. 갑이 의뢰 토지 사용하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손해를 보상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됐어? 이게 인지사용청구권입니다. 자, 옆에다 적어요. 지상권자, 전세권자도 인지사용청구권 행사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답니다. 알겠죠? 지상권, 전세권자도 된다. 자, 그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자, 생활방해 금지입니다. 자, 217조. 토지 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양, 진동,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 사용에 방해가 되거나 이웃 거주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치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된다. 그래서 뭡니까? 옆에 공장이 있다. 소리가 잘 안 들리도록 방음화 처치를 하고 매연이 안 넘어가도록 적당한 조치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된다고요. 무슨 말 알겠죠? 자, 이렇게 했을 때 2항 이웃 거주자는 전항의 사태가 이웃 토지 통상 용도에 적당할 때는 이를 참아야 되죠. 인용할 의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시험에 잘 안 냅니다. 자, 밑에 가서 첫 번째 전판례가 이제 옛날 예측이 한번 나온 적이 있어. 그래서 옛날에 한번 나왔는데 한번 해준다. 뭐냐? 자, 여기에 이제 뭡니까? 아파트 단지가 쭉 있고 도로가 이렇게 쭉 있어요. 여기에 이제 한독병원, 한일병원이가 그래서 한일병원. 한일병원인데 여기 병원이야. 자, 여기 이제 뭡니까? 응급실이 있는데, 자, 여기 뭐 차단맛도 없고 이래가니까 이거 없어요. 도로만 있어. 그 피 흘리고 막 들어가고 막 곡소리, 저녁에는 뭡니까 또 장례식장 밑에 있거든. 곡소리 들리고 막 아파 죽는다 그러고 막 하고 피 흘리고 들어가고 잔여 잔면 막 나오죠. 그럼 이 아파트 사람들이 뭐랍니까? 이거 안 보이게 적당한 조치 좀 해라고 했는데 안 했어. 손배 들어갑니까? 안 합니까? 손배 들어가면서 방해, 재거나 예방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소유권에 의해서. 자, 그래서 이제 그게 들어가가지고 그 병원 문 닫았습니다. 저 아파트 단지에 변호사, 의사 이런 사람들 많이 있었거든. 맞아, 바로 들어가 버렸어. 자, 그래서 이제 볼게요.
주거지와 인접한 병원은 병원에서 나는 소음, 곡성, 맞죠? 장례식장 저거 필요 없어요 그냥. 구급사 소리 등의 잔인한 장면 피 지지 흘려 갑니다. 이런 것에 이웃 주민에게 고통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좀 판례는 일조권을 판례입니다. 일조권 침해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한번 보시고. 자, 주의 토지 통행권. 자, 이게 중요합니다. 별표. 주의 토지 통행권. 상린관계 하면 주의 토지 통행권 단독 문제로 나오고, 맞죠? 지문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린관계는 시험에 10년 동안 4번 나왔거든요. 자, 그래서, 자, 어디냐? 주의 토지 통행권은 판서노트의 47페이지입니다. 자, 주의 토지 통행권 갑시다. 자, 주의 토지 통행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토지 통행권. 자, 여기 그림이 있는데 이거 다시 한번 그립시다. 공로가 뭔데? 공적인 도로예요. 갑의 토지이고 을의 토지인데 공로로 나갈 길이 없어. 이 토지를 뭐랍니까? 맹지라지, 맹지. 결혼시험 배웠지? 도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를 맹지라 하잖아. 자, 그래서 이제 요 통행로를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게 뭐라고? 주의 토지 통행권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이제 219조에 보면은 공로로 나갈 길이 없거나 공로로 나가는데 과다한 비용이 들 때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의 토지에 개설할 수 있다 되어 있어. 219조. 그런데 어떻게 되냐? 이 건물이 있는데 건물의 중간을 뚫고 지나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그래서 법조문에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으로 통로를 개설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 맞죠? 그래서 지나갑니다. 지나가는데 그러면 지나가면 얘가 한두 번 지나갈 때 보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 번 계속 지나가. 그러면 옆에 와서 얘한테 가서 뭐랍니까? 10원입니까? 10원입니까? 또 해줄까? 10원인다고? 그럼 어떻게 돼? 입에다가 뭐 해줘야 돼? 돈을 보상해줘야 돼. 알겠어요? 그런 관계야. 이웃 부동산의 이용조조 관계가 무슨 관계를 했어? 상린관계인데 그 중에서 무슨 통행권? 주의토지 통행권이야. 됐어요? 통행 막 하는데 그러면 얘가 없으면 왜 니 통행하는데 뭐 10원이단 말이야. 뭐 입에다가 뭐 해줘야 돼? 돈을 확! 집에 가서 해봐. 여러분 나 그럽니까? 남편은 안 하지만 여자 뭐 와이프가 뭐라 하면 입에 돈 탁 집어넣잖아. 요즘 제가 그럽니다. 요즘 힘들고 뭐 맞죠? 이러면 뭐 애들 막 살줘야 되고 뭐 하죠. 요리도 해야 되고 아침에 뭐 밥도 챙겨줘야 되고 뭐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입에다 돈 탁 넣어줍니다. 알죠? 계좌로 입금 딱 이렇게 맞죠? 자, 그래서 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쥐는 이제 차 두고 도로 다니잖아. 맞죠? 안내하고 이렇게 되니까. 자, 그래서 이제 뭡니까? 저는 어떻게 합니까? 애들 케어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사줘도 이발도 시켜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맞죠? 뭐 10원이니까 입에다 뭐 해줍니까? 돈 탁 집어주잖아. 됐다. 고맙다. 할게. 그래. 막 맞죠? 자,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를. 자, 그래서 손해를 보상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된다. 여기에 돼 있어, 이게. 219조. 좀 이따 볼 거야. 220조. 자, 220조는 뭐냐? 220조는 뭐냐? 자, 여기서 토지가 이 두 사람 공유 관계였는데 2분의 지분이 있는데 분할돼 버렸어. 원래 을가병 토지마다 지분이 있잖아. 맞죠? 이 지분이 있는데 분할돼 가지고 얘가 이제 됩니까? 통행을 못 한단 말이야, 이게. 그러면 요 사람의 토지를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그 전에 분할되기 전까지 얘 지분도 있었어 없었어? 있었으니까. 이게 무상 통행권이야. 분할. 또 일부 양도가 되거나 하면은 무상 통행권이야. 근데 특별 승계인이 넘어가면은 얘는 돈 준 적이 있어 없어? 없잖아. 하나도 없지. 그래서 이 사람은 돈을 내야 돼, 안 내야 돼? 무상 통행권이 아니고 돈을 내야 된다고요. 특정 승계인에게는 승계인, 특별 승계인, 특정 승계인 같은 말입니다. 자, 넘어가 버리면 무상이 아니고 뭐라고요? 유상입니다. 유상. 분할되거나 일부 양도됐을 때는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지만, 자, 그런데 특정 승계인 넘어가면은 뭐예요? 돈 줘야 돼, 안 줘야 돼? 범위를 정해야 된다고 판례가 나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법조문 봅시다. 219조.
자, 156페이지에 주의토지통행권 219조 갑니다. 1항.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 통로가 없는 경우 나왔죠? 그 경우에 토지 소유자는 주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를 하지 않으면 공로로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가 있다. 자, 여기서 다시 어디에 행합해야 돼? 공로로 나갈 길이 있다, 없다? 없단 말이야. 자, 통로가 없는 경우 만들 수 있어, 없어? 있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주 갑니다. 필요한 경우에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이해됐어? 건물인데 건물 중간에 뚫고 지나가면 안 된단 말이야. 피해보면 안 되지. 그래서 통로 만들 때도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으로 만들어야 돼. 이해됐어? 그 다음에 2항입니다. 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에게 뭘 해야 됩니까? 시불이니까 보상을 해줘야지. 맞죠? 누구한테 보상한다고 생각해? 통행지 소유자 갑인테 한다고. 알겠어? 이해됐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220조 갑니다. 자, 분할의 현관편에 대 1항 분할 현관편. 분할로 인하여 공로로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을 때 그 토지 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해서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가 있다. 아까 했죠? 그전에는 지분 이서가 다 을병 지분 다 있어가지고 내가 사용할 수 있었는데 분할되면서 통하지 못하게 됐단 말이야. 그래도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경우에 보상 의무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2항. 전항의 규정은 토지 소유자가 토지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자, 토지 일부 양도성으로 치고. 현관펜. 토지 일부 양도. 분할되거나 토지 일부를 양도할 때도 뭐다? 무상이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네, 그렇게 됩니다. 자,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통로를 보상하고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요건은 있는데, 자, 이게 판례 정리입니다. 우리 책에 있는 내용이 요 판례 정리로 판서부터 다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이 통로가 기능을 발휘 못해가지고 여기 만들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없다? 있다. 자, 1번이 기능을 발휘 못해도 개설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통로 개설돼, 안 돼? 됩니다. 기능 발휘 못하면 된다고. 옮겼어. 그래서 시험에 이렇게 나오냐면, 자, 주의 토지 통행권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하면 OX, X. 기능 발휘 못하면 딴 데 옮길 수도 있다, 없다?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개설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개설할 수는 있어, 없어? 없습니다. 자, 3번이 26회 때 32회 때 시험에 나왔어. 요 32회 기출이야. 자, 뭐가 됐습니까? 밑에 공로가 개설돼 버렸어. 자, 주의 토지 통행권은 뭐로 나갈 길이 없어가지고 공로로 나갈 길이 없으면 통로 만들었잖아. 맞아? 근데 공로 만들어져 보면 뭡니까? 필요 없잖아, 이제. 자, 갑의 토지 통행할 필요 없잖아. 뭡니까? 공로가 개설되면 주의 토지 통행권은 뭐한다? 소멸합니다. 여기 26회 때 32회 작년 시험에 나왔던 질문이야. 별표 해놨지? 그 다음에 4번 갑니다. 자, 통행하는데 내 좀 통행하면 안 되겠나 이럴 때만 가면 그래 통행해라. 사실상 허락했어. 허락하면 보상할 필요가 있어, 없어? 보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상할 필요가 없다. 판소도 4번 돼 있죠? 됐어? 그 다음에 5번. 5번이 27회 기출이야. 27회 때 기출 정답이야. 자, 어떤 건 이 옆에 27회 기출 해놓으시고. 자, 어떤 거냐? 자, 현재 사항을 보고 통로를 개설해야 됩니까? 아니면 장차 아파트 단지가 대규모 들어와가지고 크게 만들어야 돼. 미래 사항을 보고 만듭니까? 통로 개설할 때는 현재 사항을 보고 통로를 만들어야 되지. 미래 사항을 가지고 만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에요. 옆에다 적어놔. 27회 기출. 자, 그 다음에 6번째 갑니다. 6번째가 이제 뭐냐? 통로 개설 누가 합니까? 개설 비용도 누가 냅니까? 을이 쥐가 통행하려고 개설하잖아.
그 도로 깔고 자갈 깔고 지가 누가 한단 말이야? 의뢰하지. 그럼 통로 개설은 누가 한다고? 주의, 토지, 요 생각하더라도 통행권자입니다. 외울 필요 없지? 이해됐지? 예? 쥐가 통행하기 위해서 뭡니까? 쥐가 통행하기 위해서 개설했잖아. 만들잖아. 맞죠? 그래서 개설은 누가 한다고요? 통로 개설은. 주의, 토지, 통행권자 갑니다. 통행권자라고 하면 돼. 줄여서.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입니다. 자, 일곱 번째는, 자, 통행만 하는 것이지, 점유하면 됩니까? 점유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점유하면 안 돼. 점유 안 합니다. 통행하기 때문에 배제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그런데 만일에 통행하는 게 아니고 점유 사용하고 있으면은, 통행지 소유자가 갑이 뭐 할 수 있어요? 배제 청구할 수가 있답니다. 갑이. 자,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건축법 따라갑니까? 안 됩니까? 자, 주의토지 통행권은 건축법에 따른 도로법과 명제에 따라서 정해지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건축법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자, 저희 통행지에 축조물을 만들었어. 축조물을 만들었어. 자, 그러면 이 축조물의 제거는 누가 합니까? 통행지 소유자가 합니다. 통행지 소유자가 한다. 그래 돼 있습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 자, 요게 이제 뭡니까? 시험에 나왔던 판례 내용 전부 다 우리 요약집에 있는 내용 전부 다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책에. 자, 했던 거 다시 정리해 줄게. 157페이지에 자, 주의 토지 통행권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에서 두 번째 줄,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줄. 이미 통로가 있더라도 좁아서 용도에 부적당하고 기능 발휘 못할 때도 인정돼, 안 돼? 된단 말이야. 그 1번이 그거야. 기능 발휘 못할 때도 인정이 된다. 2번이 뭐냐? 자,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개설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어디 보냐면 2번에 세 번째 줄 끝에 가면 주의 토지를 이용하여 공로 이루는 것이 보다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통로를 개설할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 피통행지의 소유자에게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 방법으로 해야 한다 했지? 아까 법정 봤잖아. 자, 그 다음에 밑에 가서 2번입니다. 건축법 따라갑니까? 안 따라갑니까? 건축법에 따르는 도로법과 면적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3번의 별표 27의 기출. 장차 이용 사항을 대비해서 만듭니까? 현재 사항을 가지고 만듭니까? 현재 사항을 가지고 만들지 장차 사항을 가지고 만드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야. 27의 기출. 자, 4번입니다. 주의 토지 통행권의 변경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1번의 포인트가 뭔데? 이게 26회 때 32회 때 기출입니다. 뭐가 개설되면? 공로가 개설되면 주의 토지 통행권은 뭡니까? 필요가 없잖아. 소멸합니다. 소멸한다. 자, 이제 넘기셨어. 자, 두 번째 2번의 판례 내용은 항상 고정된 게 아니라 했지 아까. 기능 발휘 못하면 옮길 수도 있잖아. 밑에 줄거리 내용 그 내용입니다. 읽어보시면 되고. 방갈로 5번입니다. 손해배상 해야 됩니까? 안 됩니까? 자, 공로로 나갈 길이 없어. 공적인 도로 나갈 길이 없어. 통로를 개설했어요. 남의 토지 사용하잖아. 그러면 통행지 소유자 갑이 뭐랍니까? 쉬부린다 했잖아. 손해를 보상해야 되는데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나 허락받았다 밑에 나와요. 살상 허락받으면 보상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20회 기출. 20회 기출 지문이야 이게.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220조예요. 토지가 뭐 되거나 분할되거나 일부가 양도했을 때 보상 의무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바로 밑에 판례. 무상통행권은 직접 분할자나 일부 양도가 됐을 때만 인정되는 것이지. 밑에 포인트 어디로 갑니까? 네 번째 줄. 특정 승계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뭡니까? 특정 승계가 이루어졌다. 무상통행권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줄 나오네. 포위된 토지의 피통행지의 특정 승계는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야. 그게 인과편이네. 자, 특정 승계이 넘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은 옛날에 한번 보상해 줬을 거 아니야, 얘한테. 맞죠? 보상해 주고 또 옛날에 공유지분 관계 있었으니까 분할되더라도 무상을 통해할 수 있는데 승계받은 사람들은 승계받은 사람은 돈 준 적이 없잖아. 돈 내야지 한 번 더. 맞아? 왜 그런지 알겠지? 예, 그래서 뭐가 나가면 특정 승계인 이 말 나오거나 양수 받았다. 양수인에게는 인정돼야 안 돼. 주의투쟁의 양수인에게는 인정돼야 안 돼? 안 됩니다. 무상이 아니라 뭐라고요? 유상이라 이 말이야. 에?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보시고 그 밑에 두 번째 점 판례가 이겁니다. 점유를 하지 않으면 배제 청구를 못 합니다. 자, 을이 점유하고 있으면 배제 청구할 수 있는데 점유를 하지 않으면 배제 청구를 할 수가 없어요. 통행지 소유자가. 점유를 하고 있으면 통행지 소유자가 배제 청구할 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지.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고 경계에 관한 상인관계를 봅니다. 자, 경계에 관한 상인관계. 자, 237조 봅니다. 자, 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는 공동의 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 담을 설치할 수 있다. 자, 보세요. 요 담을 설치한단 말이에요. 여기 돼 있는데 땅이 있는데 요 경계가 이렇게 돼 있어. 요 담을 설치한단 말이에요. 자, 무슨 비용으로 만들어야 됩니까? 공동의 비용으로 담을 설치해야 돼. 그래서 이거 담은 뭡니까? 뭐라고 추정한다고? 공유로 추정입니다. 공유 추정. 알죠? 239조 공유로 추정됩니다. 무슨 비용으로 만드니까 237조에 공동의 비용으로 만드니까 공유로 추정됩니다. 자, 그 다음에 2항 볼게요. 전항의 비용은 상방이 절반에서 부담한다. 그러니까 공유지. 그러나 측량 비용은 현관편을 줘야 돼. 측량 비용은 토지 면적 비례에서 부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계 측량하거나 측량할 때도 면적이 크면 클수록 돈이 많이 나가 적게 나가? 많이 나갑니다. 여기 시험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면적 비율 뭐가 측량 비용입니다. 측량 비용 면적 비율입니다. 자, 사망은 다른 관습이면 관습해야 한다. 볼 필요 없고요. 자, 그래서 밑에 1번의 별표입니다. 설치 비용은 절반에서 부담하는데 측량 비용은 뭐 한다? 면적 비율이다. 그리고 옆에 경계표 담은 2항입니다. 옆에 2번 159페이지 2번 뭐로 추정해? 공동의 비용으로 담을 설치했으니까 공유로 추정합니다. 그러나 경계표 담 구고 등이 일반 당사자의 상린자 일방의 단독 비용으로 설치됐을 때는 또 건물의 일부인 경우는 공유가 아니죠. 그 사람 그겁니다. 자, 240조 별표에는 이제 두 번 나왔어요. 인접지 20가지가 경계를 넘을 때, 20가지가 경계를 넘었을 때는 그 소유자에 대해서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뭐가 넘으면? 가지가 넘으면. 제거 청구하고 2항, 전항의 청구에 응하지 않을 때는 청구권자가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어요. 자, 3항입니다. 인접지의 뿌리, 20뿌리가 넘어왔을 때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자, 요거 설명 들어갈게요. 자, 우리가 이제 뭡니까? 나무는 어떻게 뻗어나가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지? 맞죠? 그래서 함부로 이 나무를 제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가지 제거하면 돼? 안 돼? 안 돼. 나무가 어떻게 뻗어가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나무 가지가 넘으면 뭐 해야 돼? 제거 청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잘라버려. 근데 뿌리 넘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 뿌리 많지 한 개 잘라도 살아있죠? 넘으면 바로 자릅니다. 알겠죠? 우리 그 국민학교 때, 우리 뭡니까? 책상에 줄 쫙 꺼가지고 넘으면 죽인다. 맞죠? 여자들이 가잖아. 그때 남자들이 힘이 약할 때고, 남자들 키 작고 이렇게 하고, 맞죠? 여자분들이 등치가 크고 그러잖아. 국민학교 생각이 안 나? 네. 그래서 자꾸 이제 넘어가다 보면, 야, 넘으면 죽는데 하다가 그 다음에 팍 날리잖아. 맞죠? 이게 무슨 말이야? 자, 치아래 해가 팍 날린다니까. 맞죠? 나무 가지가 넘어오면. 다리 넘으면 바로 잘라버려야 돼요. 알겠죠? 알겠죠? 뿌리가 넘어오면 바로 잘라야 돼. 알겠어요? 너무 어렵나? 자, 그래서 나무 가지는 어떻게 뻗어나가에 따라서 이제 가치가 달라지거든. 그래서 함부로 자르면 안 돼. 제거 청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잘라. 뿌리는 많이 있으니까 잘라도 살죠?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넘어오면. 알겠어요? 외워졌대? 예, 졌다. 시험 두 번 나왔어요, 그게.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양갈로 5번, 17회, 28회 때 나왔다고 했고, 그 다음 밑에 가서 경계선 부분에 공작물의 설치입니다.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건물을 축조하는 경우 경계로부터 반 미터 이상 거리를 둔다. 반 미터 현관펜. 그러면 건물을 지을 때는 몇 미터, 최소 몇 미터 떼야 돼? 반 미터. 두어야 한다. 인접지 소유자는 위 내용을 위반하여 건물을 변경하거나 재건축할 수가 있다. 그러나 건물의 착수 1년이 경과하거나 완성이 되면 무슨 배상만 할 수 있습니까? 손배만 청할 수 있다. 1년 지나고 우리가 완성되면 이제 재건축을 못해요. 변경 못해. 자, 참여시설 의무입니다. 이것도 지금 안 나왔었죠. 경계로부터 2m 이내에 이웃 주택의 내부를 관망할 수 있는 창이나 마루를 설치한 경우는 적당한 참여시설을 해야 한다. 여러분 하죠? 아니 다 보인다고. 그래서 여러분 커튼 치고 합니까 안 합니까? 이 법조문이 없는데 하잖아. 무슨 시설 합니까? 참여시설 한다고. 커튼 없어요. 다 보이죠 그냥? 자, 이상한 사람들 있네. 자, 밑에 갑시다. 3번. 지하시설 등에 대한 제한입니다. 경계로부터 2m 이상 거리를 두어야 되는데 저수지 구고 지하실 공사는 경계로부터 깊이 반 이상을 두어야 한다. 244조하고 242조는 임의 규정입니다. 자, 밑에 내용 참고사항 보시고 자, 넘겨서 이제 문제 풀어봅시다. 1번 문제. 주의 토지 통행권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거. 자, 1번은 핵심이 뭔데? 통행에 방해가 되는 축조물을 설치했잖아. 그럼 누가 처거해야 돼? 통행지 소유자가 처거의무를 부담한다. 맞죠? 1번 맞아? 그럼 누가 부담한다 처거의무는? 통행지 소유자 갑입니다. 자, 보세요. 통행에 방해되는 게 있어. 여기 뭐 담 갖다 놨는데 바위 갖다 놨다. 이 철거를 누가 해야 돼? 통행지 소유자가 해야 된다고. 알겠어요? 왜? 통행에 방해가 되니까. 알겠어? 그럼 어디 현관펜 해야 돼? 통행지 소유자가 철거의무 부담한다. 이게 포인트야. 자, 그 다음에 1번 맞고 2번은요. 분할이 핵심 단어예요. 분할이지. 무상통행권 인정되는데 자, 토지 분할로 무상주의 토지 통행권을 취득한 분할 토지의 소유자가 그 토지를 양도 현관펜 양수인이 넘어가면 무상주의 토지 통행권 인정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양수인이 특정 승계인이잖아. 맞죠? 특정 승계인이거든. 그럼 무상이 아니고 돈 줘야 된다 이 말이죠. 2번 맞고요. 3번은요. 핵심을 얘기해봐. 끝에 있습니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통행권 인정돼 안 돼? 안 된다 했죠. 여기 나오네.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안 돼. 3번 X고 4번은요. 요거네. 기능 발휘 못하면 인정돼 안 돼? 된다 했잖아. 찾았어?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 인정된다고 고쳐야 되고요. 5번입니다. 5번 27회 때 나왔던 거고. 자, 공로가 개설되면은 주의 토지 통행권이 소멸한다죠. 소멸하지 않는다고. 소멸한다 해야 됩니다. 32의 기출. 자, 5번 틀렸고 6번은요. 현재 상황을 보고 합니까? 장차 미래 상황을 보고 만듭니까? 주의 토지 통행권은. 현재 상황이죠. 그래서 장차 거래될 아파트 건축을 위해서 이용 사항까지 미리 대비해서 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6번 X. 7번은요. 여기 핵심 단어가 통로 개설비야. 현관펜 해놓고 통로 개설비 누가 한다 그래서 쥐가 통행하려고 통로 개설하잖아. 그럼 누가 한다고? 통행권자가 부담한다고. 주의토지 통행권자가 부담한다. 맞고. 주의토지 통행권은 등기 없죠? 저기 있잖아. 등기하지 않습니다. 상리관계 안에 주의토지 통행권이 있으니까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선생님 지역권하고 주의토지 통행권하고 너무 비슷한데 차이점 뭡니까? 차이점 뭔데요? 이건 두 사람이 뭡니까? 설정하는 거잖아. 이거잖아, 이겁니다, 이거. 지역권은 법률 행위하고 등기를 하는데, 요거는 법률 규정이니까 등기할 필요가 없어요. 지역권은 소멸시효 걸리는데, 요건 소멸시효 걸리지 않고, 요건 인접성을 요하지 않는데, 요건 인접성을 요한다. 쌍린관계, 린자가 뭐라고? 이웃 린자거든. 알겠어요? 오케이. 그 얘기입니다. 지역권과 주의토지 통행권의 차이점이 적습니다. 자, 핵심 문제 2번 갑니다. 옳은 게 그래서 몇 번이야? 1번, 2번, 7번, 8번이죠? 맞아요? 자, 핵심 문제. 상린관계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되어 있습니다. 1번. 1번 어떻습니까? 포인트가 뭔데? 측량비용이야. 측량비용은 토지 면적에 비례해서 부담하지. 근데 왜 틀렸어?
측량 비용을 제외한이 아니고 측량 비용은 이렇게 돼야 되지. 측량 비용은 토지 면적 비례에 부담한다 이래야 되는데 제외한 때문에 틀렸어. 오케이?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은 뭐야? 분할이지 핵심 단어가. 갑이 을이 공유하고 있는 토지를 갑의 토지와 을의 토지가 분할됨으로써 갑이 토지를 공로로 통하지 못하게 됐다. 그러면 갑의 공로에 출입하기 위해서 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데 보상 의무는 없다. 220조 내용이잖아. 갑을을 여가지고 만든 거야. 3번 어떻습니까? 인지 소유자는 자기 비용으로 담을 높게 할 수도 있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맞고. 4번은요. 토지 소유자는 과다한 비용이나 노력을 요하지 않고 토지 이용에 필요한 물을 얻기 곤란할 때는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하고 여수가 뭔데? 남는 물. 남는 물의 급여를 청구할 수가 있다. 야, 물도 와! 그거 뭡니까? 물도! 이해됐어? 아니, 물 달래! 이러면 뭡니까? 해야지. 맞잖아. 그래서 보상하고 돈 남는 물 달라고 할 수 있다고요. 이해됐어? 기출 질문입니다, 이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서 5번 지문, 지상권자 나왔어요. 지상권자도 상명하게 규정되죠? 지상권자는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나 경계나 그 근방에 건물을 수선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웃 토지에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인지 사용청구권도 지상권자, 전세권자도 행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맞고. 6번은요. 경계표 담은 분할 청구할 수 있어 없어? 경계표 담 현갑해놓고 분할 청구 안 됩니다. 자, 밑에 쓰거나 공용부분도 분할 금지입니다. 공용부분도 분할 금지. 자, 그래서 경계표 담. 우리가 이제 자, 예를 들어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담이 설치되어 있는데 야, 분할해가지고 야, 이 벽돌 네가 가져가고 이 벽돌 내가 가져갈게. 된다 안 된다? 분할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경계표 담도 경계 표시가 되는 담도 분할 금지. 공용부분도 뭐예요? 공용부분도 복도, 계단, 승강기 이런 것도 승강기 하면 20분에 한 분할해보지 뭐. 분할 돼 안 돼? 안 된다고. 그래서 공용부분 또 분할 금지야. 자, 그 다음에 7번.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않으면 필요한 수도를 설치할 수 없는 토지 소유자는 그 타인의 승낙 없이도 수도 설치할 수 있는데 보상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법에 돼 있어. 보상해줘야 된다고. 자, 수도 땡겨옵니다. 가스 땡겨옵니다. 땡겨오는데 이 땅 밑에 매스를 해서 가면 갑이 와서 지랄합니까, 안 합니까? 한번 설치해봐. 지랄합니다. 보상해줘야 되죠? 보상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가스공사, 전기공사에서 보상해주잖아. 맞죠? 합니까, 안 합니까?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 땅에 막 가스 배관 씻어, 뭡니까? 깔았다 생각해봐. 가만히 있겠어? 절대 가만히 있습니다, 여러분. 알죠? 그래서 그때 법조문 가지고 간다고. 손해보상해라고. 민법에 돼 있다. 알죠? 걔들도 보상 규정이 있어. 해줍니다. 알죠? 자, 됐다. 그래서 핵심 문제. 틀린 것은 답이 몇 번입니까? 1번이네. 맞지? 측량비용은 제외한이 아니고 측량비용은 토지 면적비율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틀렸고. 자, 그럼 밑에 가서 이제 취득시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취득시효인데 요거는 좀 이따 보기라고. 취득시효 좀 이따 보기라고. 자, 취득시효는 좀 이따 보기라고. 뒤에 갑시다. 자, 어디 가냐면 168페이지에 그 내용 정리하고 빨리 갈게요. 기타 소유권의 취득 원인 해가지고 무주물 선점 나와있죠. 무주물. 주인 없는 물건을 선점한다. 이게 대표적인 낚시잖아, 낚시. 무주물 선점하면은 무슨 의사를 가지고 합니까? 소유 의사를 가지고 하는데, 자, 낚시해가지고 물고기 잡았어요. 돔 잡았다고. 무슨 취득입니까? 원시 취득이죠. 그래서 소유 의사가 필요하고, 자, 반드시 이 무주물은 동산입니까? 부동산입니까? 부동산 안 되고 동산이죠. 자, 물고기가 뭐예요? 동산이잖아요. 무주물 선점. 무주물 선점하니까 생각나는 사람 있죠?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우리 와이프를 무주물이었는데 선점을 했습니다. 저희 와이프가 무주물이야. 알죠? 주인이 없는 물건이었지. 선점했어. 얼마나 뽀글대고 돌아다니는지 동산이야. 우리 와이프. 꽃이 나고 좀 고생했어. 알겠지? 예. 그래서 무슨 의사를 가지고 해야 됩니까? 소유의사를 가지고 해야 돼. 그래서 무슨 취득했습니까?
원시 취득했습니다. 오래있으면 옆에 적어놔. 원장 와이프, 무주물 선점, 원시 취득. 네, 요거 다 우리 2페이지 합니다, 나중에. 자, 유실물 습득은 뭐야? 잃어버린 물건을 습득했죠. 맞아요? 바로 취득하는 게 아니고. 자, 어떻게 돼가? 유실물 습득, 6월이죠, 6월. 유실물 습득은 6월이죠, 6월. 유실물 습득. 6월 동안 공부하고 소유자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가 취득한단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돈을 주었다. 유실물 습득을 했다. 6개월 동안 소유자 나타나지 않으면은 내가 그 돈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아시겠죠? 네, 됩니다. 유실물법 4조의 법은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가서 매장물 발견입니다. 요것도 소유세 없어. 이거는 공고한 후에 몇 년입니까? 이거는 1년이죠, 1년. 매장물 발견은 1년입니다. 자, 그리고 소유자 나타나지 않으면 발견자가 소유권 취득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3번입니다. 한번 나왔어요. 타인 토지에 있는 물건으로부터 매장물 발견했어. 자, 보세요. 요 토지 소유자가 갑인데 매장물을 발견한 사람이 요 을이단 말이야. 유물이 나왔어. 물건 찾았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토지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에서 취득합니다. 뭐 한다고? 절반에서 취득합니다. 공유다 이 말이야. 근데 이거 취득했는데 이게 뭐라고? 학술, 기회, 고고학적인 문화재일 때는 국유가 됩니다. 선점자에게 되는 게 아니고 습득자 발견자에게 되는 게 아니고 국유다 이 말이야. 그래서 적당한 보상해 줍니다. 옆 페이지 갈게요. 첨부. 첨부는 붙이는 거죠. 그래서 부합이 있는데 부합에서는 아셔야 될 게 뭡니까? B번에 보세요. A번 밑에 B번 요건에. 자, 부동산에 부합하는 물건은 뭐야? 동산이지. 그래서 우리가 아까 나무 심는다 그랬잖아. 토지 소유자에 있는데 나무 심었다 그리. 붙어봅니다. 부합. 그럼 이 나무에 대한 소유권은 누가 있습니까? 토지 소유자가 취득한단 말이에요. 뭐가 취득한다고요? 토지 소유자가 취득합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갔어. 자, 부합에는요, 보통 동산의 하나지만 부동산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 이 대표적인 게 뭐예요? 증축이잖아. 3층인데 4층을 증축했어. 증축하면 어디부터요? 이 건물에 부합해버리죠? 붙어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뭐였어요? 자, 경매 난입 보면은 증축한 부분에 소유권도 넘어가 본다 그랬죠? 넘어가다 그랬지. 자, 그래서 부동산에도 부합이 인정된다는 거야. 자, 밑에 효과 갈게요. 그래서 원칙이 부동산 소유자가 동산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B번에 타인의 권원에 의해서 나무 심었다. 자, 을이 임차권에 의해서 나무 심었어. 누구 겁니까? 붙지 않고 임차인 을 겁니다. 알겠죠? 근데 무단으로 나무 심으면 누구 겁니까? 토지 소유자일 거예요. 자, 그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밑에 가서 나옵니다. 두 번째 줄에 시험 나왔던 거. 30회 나왔던 거. 토지 소유자와 사용대차 계절 맺은 사용차주가. 사용대차는 뭐야? 공짜로 빌렸으는 게 사용대차지. 차임을 주면 임대차지요? 공짜 빌렸으면 사용대차입니다. 사용차주가 자신의 소유 수목을 토지를 식재했다. 그러면 꼰자가, 사용차주인 꼰자가 나무를 식재했어. 그럼 누구 겁니까? 사용차주 거지? 맞아요? 자, 그런데 29회 때 나왔던 거 한번 보세요. 토지 임차인의 승낙을 받아서 토지에 나무를 심었다. 이 사람은 토지 소유자에게 승낙 받았어, 안 받았어? 안 받았어. 자, 승낙 받아서 나무 심는 사람이 누가 돼야 돼? 임차인이 나무 심어야 임차인 거야. 근데 임차인으로부터 승낙 받아서 나무 심었다는 얘기는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승낙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단 말이야. 그럼 토지 소유자에게 나무 소유권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29회 때 나왔던 거고요. 자, 바로 밑에 가서 건물의 부합인데 증축했을 때는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밑에 나와 있죠? 32의 기출. 증축된 부분이 기존 건물과 구조상, 유용상, 독립성이 없는 경우 그 부분은 건물에 뭐 한다고? 부합한다. 이게 그대로 나왔어. 자, 농작물은 누구 겁니까? 경작자 소유다. 했죠? 토지와 건물은 별개 부동산이니까 부합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자, 내가 설명했고요. 동산 간의 부합은 그림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갑의 토지가 있고 을의 토지가 있거든. 물건이 있거든. 이렇게 붙였어. 그럼 누구 겁니까? 갑.
동산 간의 부합에서 주종을 구별할 수 있을 때는 주된 동산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근데 주종을 구별할 수 없을 때는 부합 당시 가입 비율로 뭐 한다고요? 공유입니다. 오케이? 됐습니까? 이렇게 돼요. 자, 그렇게 됩니다. 밑에 내용 257조까지 봤습니다. 넘기시고 혼화는 물과 기름이 섞이는 것 같이 혼화입니다. 시험에 나온 적 없어. 가공은 뭡니까? 시험에 한번 나온 적 있어요. 한번. 이런 천을, 천이 5만 원이야. 또 원재료 소유자 갑인데 요거를 이제 양복으로 만들었어. 100만 원대. 이 사람이 의리 가공자입니다. 그래서 현저히 가액이 증가할 때는 누가 소유를 한다고? 가공자 소유자란 말이야. 원칙은 누구 소유자입니까? 원재료 소유자가 가공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가액증가 현저히 다액이 될 때는 누가 한다고? 가공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자, 봅시다. 자, 가공 밑에 볼게요. 가공물의 소유권은 원재료 소유자에게 속한다. 그러나 가공을 위해서 현관패 가액 증가가 원재료 가액보다 현저히 다액일 때는 누구 소유를 한다고? 가공자 소유를 합니다. 자, 됐어요? 그 정도 보시면 되고. 자, 그 밑에 소유권에 기한 물권 청구 다 했습니다. 내가 소유권이한 물권을 갖고 있으면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할 수 있다 했죠? 그래서 213조만 볼게요.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하는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해서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 그러나 그 점유자가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을 때 밑에 임차권이다, 지상권이다 이런 권리 갖고 있을 때는 반환을 말할 수 있습니까?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자, 213조 내용이고 옆에 페이지 갑니다. 214조. 소유자가 소유물을 방해한 자에 대해서는 방해 제거, 방해한 자에 대해서 주권 없고 방해 제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유물을 방해할 염려가 있을 때는 방해의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앞에 다 했던 겁니다. 밑에 내용 다 보시면 되고 넘깁니다. 자, 172페이지 3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부합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자, 1번 부동산 간의 부합도 인정돼야 안 돼? 된다. 30회 나왔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어떻습니까? 자, 부동산이 부합된 경우 동산 가격이 부동산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동산 소유권 누구한테 붙어보여요? 부동산 소유, 토지 소유자 거다 이 말이야. 2번 이랬어? 3번 부합으로 인해서 소유권을 상실한 자는 부당 이득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땅이 있잖아요. 함양의 땅이 평당 560원이야. 근데 나무가 2억짜리야. 그래도 누구 거야?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럼 2억 달라고 할 수 있죠. 네, 나무 심었으니까 나무값 두가 할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3번 맞고 4번은요. 아까 사용 차주죠. 공짜로 빌려 쓴 사람이 나무를 식재해서 누구 겁니까? 사용 차주 거라고 아까 봤던 거고요. 5번은요. 시멘트 붙어보잖아. 부합이죠? 부합한답니다. 시멘트. 밑에 읽어보면 돼요. 그냥. 붙는다. 자, 그래서 5번 틀렸고 6번은요. 32의 기출. 증축된 부분이 기존의 건물에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는 경우 증축했잖아. 기존 건물에 부합한다. 맞고. 자, 그럼 7번 아까 했던 겁니다. 토지 임차인의 승낙을 받아서 나무 심었어요. 토지 소유자에게 나무 소유권 주장할 수는 없다 했죠. 누가 나무 심으면 임차인이 나무 심으면 임차인이 토지 소유자에게 나무 소유권 주장할 수 있어. 근데 임차인이 만든 게 아니고 승낙받아 다른 사람이 심었잖아. 이럴 때 주장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7번 맞고 8번은요. 농작물 누구야? 농작물 누구야? 경작자 소유다 말이야. 농작물 기소 소유이기 때문에 토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8번 X. 9번은요. 권원 없이 타인 토지에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 누구한테 있습니까? 토지 소유자 가져간대. 됐죠? 그래서 제가 땅 사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들 문자 보냅니다. 나무 심으러 오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와서 내가 나무 준비해놨는데 심으면 내게 돼. 근데 와가지고 뭡니까? 농작물 심어보면 저하고 아주 더러워집니다. 관계가. 에? 농작물을 심으면 어떻게 됩니까? 경작자 소유거든요. 불법으로 경작해도 경작자 소유. 그래서 제가 땅 사도 여러분들 절대로 문자 안 보내는 이유가 뭡니까? 이걸 다 배웠거든, 저한테. 와서 이제 뭐 합니까? 나무 안 심고 뭐 해버려요.
상추, 고추 심고 이래 본단 말이야. 그럼 내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 농장을 가져가서 없거든. 알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무 심으면 누구야? 토지 소유자 겁니다. 무단으로 심으면. 농작물 심으면 누구야? 경작주 소유입니다. 자, 됐어요. 여기까지 정했어. 자, 여기까지 좀 쉬었다 합시다. 쉬었다가 뭡니까? 점유 취득 시험 보도록 할게요. 자, 좀 쉬었다 할게요. 씹으십니다.